존경하는 완주 구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유희태 군의원님과 국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3내 이서지역구 유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오랜 시간 생각해왔던 바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임무는 한마디로 살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의회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8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로 예산 후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회의 거듭되는 지적과 개선 요구에 집행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행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안 편성과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집행부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군정질문 후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완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양성을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살림에 보태라며 매년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을 내년에는 전년 대비 10% 넘게 깎기로 한 겁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던 완공축사 매입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차질 역시 불가피해졌습니다. 큰 시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급한 거 시민한테 가장 많은 효과가 가는 그 사업 순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네, 지난 9월 13일 전주 MBC에 보도된 영상처럼 내년 전국에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는 약 66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3%나 감소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8조 5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완주군 역시 약 400억 가까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원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완주군 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드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이렇게 군정질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마음 편하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군은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을 알고 계시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주시고 관심 가지신 우리 이의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차제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원칙,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목적의 사용 금지의 원칙, 모든 세입은 세출에 계상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예산 사전 의결 원칙, 예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 원칙, 중기 지방재정 계획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원칙 등 8가지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예산 규모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세입 규모를 먼저 계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출 규모를 정함으로써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재정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사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 작성 시 세입 예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수님, 완주도 당장 내년에 약 4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비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혹시 완주군도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까? 세출 구조조정 진행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우리 군이 진행하는 사업 구조조정 절차라든가 과정, 세출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서 질문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지방교세 정부 예산을 따르면 조금 전에 좋은 그 화면을 보여주셔서 그 내용입니다만 약 우리 완주군도 약 400억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재정 운영 방향을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세출 구조 재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자체 사업, 경상경비, 고정경비, 연내 반복 사업 중 불효 불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으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를 강화해서 목적의 사용 등 부정수급 시 전액 삭감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진행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는 군수님의 답변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이상 소요되는 민선 8기 신규 사업 중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아까 말씀과 현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 관계, 요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앞에 전자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본원이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검증과 재검토 기준 같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지적하고 요구해도 제자리 걸음 아니겠습니까? 더는 그러지 말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군정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대내의 적거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익산시 상황처럼 비상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아까 MBC 보도자료 보셨죠, 군수님? 예, 군수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역전 사업인 만경강 통화전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관련 예산이 다 빠졌죠. 그분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말씀하시죠. 하시고 제가 답변을 좀 몇 가지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본원이 지난 5월 군정 질문에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려 60조 가까이가 현재 세수가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환경부가 우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완주가 전라북도 1등을 해가지고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죠. 그게 기재부에서 어떻게 확인됐냐. 기재부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기재부에서는 자기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올 때 환경부에서 요청했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 등등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현재 국회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진행된 활동을 어떻게 했냐 이런 말씀이 포함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예. 그간에 국회의원들을 좀 여러분들 찾아뵙고 같이 협의도 했고 또 환경청장과 여러 가지 협의 또 환경부에서 앞장서서 하는 걸 하고 우리만이 된 게 아니라 전국에 2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연대해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정부로 말씀드려서 이 출발 자체가 만경을 하면은 아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태화강 금원 가보시겠지만 이렇게 훌륭히 되는데 우리 완주는 어떻게 됐냐? 무려 가장 좋은 만경강을 78.8km 이런 만경강이 돼 있는 상태가 이게 방치보다는 이거 활용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취지에 들어갔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안에 자전거도 53km 돼 있고 등등해서 이것을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둔치로 활용했다. 문화예술, 체육공원 등등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요즘 환경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직원들이 환경청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태화이라든가 금호강에 그러한 것을 동영상 찍어가지고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완전을 그냥 해서 오히려 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근거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자전거도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희 완주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10억. 아마 이게 행안부 사항이죠. 이렇게 됐고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를 사는 것을 초하루 당긴 것을 나무 하나 심으려도 꽃 하나 하려도 항상 협의했는데 아예 완주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할 정도로 통째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활동 말씀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독국에서 말씀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군정 질문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 본의원의 질문에 좀 압축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군정 질문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과정을 얘기한 거고요. 군수님의 역할과 집행부 역할과 의회 역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님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쓰신 거고 본 의원도 완주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쓴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건 알죠. 예. 알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여기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했다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을 보면요. 완주군을 포함하여 통합하천 사업 천정지역 관련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집안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 차원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환경부 방침을 완주군 만경강 사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지금요 당초 완주군이 시행하려던 통합전 사업이 2026년까지는 정부 계획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 축조 같은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인 것입니다. 혹시 2024년도 환경부 예산을 보시긴 하셨습니까, 군수님? 정확한 제가 자료는 안 봤습니다. 못 보시죠? 그 부분을 자료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타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무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렇다면 지난 9월 환경부 방문 때 환경부로 일어나던 하천 공간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예. 환경부 누구를 만나서 들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장한테도 얘기했고 환경부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환경- 했고 전라북도 환경청장입니까? 아니면 예, 전라도 환경청장도 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관계된 분들을 좀 많이 접촉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 환경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환경청하고 또 환경부도 협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군정질문 상황하고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잠깐만요, 군수님. 제가 질문하고요.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예산 편성을 누가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누가 확정하는 것입니까? 전북지방환경청이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통합하천 사업이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까지는 만경강을 기적같은 친수 개발이 아니라 하천 정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경강 관련해서는 얼마입니까? 총 2,653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돈, 완주 구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명분이고 약속 아니었습니까? 만경강 통합전 사업처럼 정부가 계획을 수정한 사업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익산지처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있다면 지금 기후 위기 등에 따라서 현재 그간의 친수 개발에서 하천 정비로 달라진 정부 정책 기조를 수용 여부 등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국가 전인 만경강의 관리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난 7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2024년도 하천 관련 예산 수백억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아까 청이 아니라 환경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고 또 실제로 그 환경부 예산 관련되는 그 기회 여러 가지 관계를 맡으면서 이미 환경부에서 결정된 공모사업을 그걸 기재부에 반영한다면 이게 정부가 어떤 일이냐 아무리 없더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다만 정부 이런 상황이니까 그건 풀어나가겠다 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그 외에도 환경부에서는 뭐냐면 환경부는 통합하천 조성 사업이야말로 환경부로 일원화된 하천 공간의 통합적으로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해서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경강 통합전 사업 예산을 확보 못 하신 건 맞죠? 확보 못한 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겁니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소관 부서에서 기재부의 예산이 기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기재부가 정부의 일부입니다. 그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것 뿐이지 기재부가 정부고 환경부도 정부입니다. 예, 분이 그러니까 본인을 그게 잘못했다 이 부분이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문제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주군을 위해서 만경강을 활용해서 우리 사람과 자연과 방치보다는 활용해서 우리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우리는 둔치를 활용해서 체육공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문화예술공간 우리 건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군수님, 몇 천억 1조씩 가져가는데 왜 몇 천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 만경강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략만 잘 짜면 전혀 문제 없다 이 생각 갖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군수님이 집행부 입장에 당연히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단 의회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분을 염려하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생각이에요. 망경강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차 관광 자원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400억이라는 이 국고 관련된 환경부는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출발해서. 그런데 그것이 공모가 떠서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됐단 말이면 그걸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좀 우리뿐이 아니라 다 진짜 그런데 왜 그걸 이해를 않고 자꾸 이렇게 이 정도만 가지고 오는가. 어떻게든 이것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할 일이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뜻은 지금 아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네. 예산이 아직 기재부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중부해서 네. 국도비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 여건, 예산 삭감 부분, 감소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담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아마 자꾸 군수님께서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이 군정 질문 내용이 어문들이 가고 시간만 더 소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래서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 내용을 갖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염려되다 보니까 하신 걸 알고 있어서 아까 하나 제가 아마 저희가 공지가 아직 안 된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국가 정주 해가지고 자전거도 10억짜리도 예. 저희 전라북도 1등에서 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들 높게 평가하십니다. 단 국민의 입장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아유, 맞게 좀 답변을 그래서 해주십시다. 저는 뭐냐면 이분도 있고 저런 다양한 방법에서 다 어떻게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군수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전문가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하시는 건 잘 하신다고 제가 면전에서도 공개적으로도 칭찬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앞으로 지적해서 개선될 부분, 그리고 이 방향을 보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네. 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세입 오차의 문제점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주군호 연도별 당초 세입 예산 대비 결산 세입 예산 오차 현황입니다. 군수님, 완주군 세입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요? 예, 세입 예산. 예산은 8천 저기죠. 제가 그걸 예,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일반하고 특별세를 같이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본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이미 결산 세입 예산 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에 7,988억 원, 2022년에 8,05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가소추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차율 44.1%, 무려 3,500억이 넘는 세입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예, 제가 지금 말씀을 의도가 아까 8천 제가 말씀한 것은 일반하고 세유수입 말씀하신 거고 결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1조 2,500, 3,500 정도의 이 세수 오차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분석해서 대책을 좀 저희가 말씀하시죠. 내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하시다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할까요? 설명해 보시죠. 예. 예. 준비한 걸 될까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죠. 봤더니 저희가 그 지방세의 경우 세입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2024년도 본예산 수립 시부터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세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 대비 본예산 오차율을 10% 이내에 줄여야겠다. 어떻게 30% 40% 차이가 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세유 수입의 경우는 세유 수입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 증감 요인,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등을 분석해서 2024년도 본예산 발행 시에 세수 추계 분석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작성되어 있고요. 경상적 세유 수입은 결산 대비 본예산 오차율을
또 이것도 10% 이내로 줄이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작년까지 보니까 2020년 쭉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과 이 본 예산과 등등을 적절히 안 분배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런 통계에 오차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완전 세입오차 현황 부분은 사실은 뭐 잘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보는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 집행부 얘기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님이 직접 같이 공부하고 갔던 방향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결산 대비 본 예산 오차율은 10% 이내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차익 감축 목표 금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아까 3,500억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500억 이내로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요. 네.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로 한번 줄여보려고 합니다. 네. 군님 말씀하신 건 다 기록이 남고 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금액은 숫자를 예. 저희가 10% 이내라고 이렇게 되니까 좀 그건-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이해 그건 좀 내가 바랍니다. 말미에 제가 본원도 제시를 하겠지만 500억 정도 이렇게 낮춰야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네. 어렵다고 그래서 10% 이내를 넘어서면 안 되지 않냐? 10%는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이내로 예.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세입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네. 지방세와 세수만 언급하셨는데 나머지 세 항목들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왔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안부 재적분사 평가에서 최근 가 등급을 달성한 경기도 연천군 사례입니다. 연천군이 적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고, 둘째, 세입 현황 및 전망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해서 연간 진수 전망에 수시로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88.4%였던 지방세 세수 오차 비율이 2021년도에는 93%로 개선되었고, 반면 완주군은 88.4%로 유사지자체 평균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도 왜 완주군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세수 오차를 줄일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자리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2015년, 2018년 코로나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그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세수 오차라는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고 집행이 안 됐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국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효율성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번 차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쓰게 됐고 이런 기회에 통해서 저희가 좀 뭔가 더 보완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게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2024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의 역시 엄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주글 2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을 좀 저희가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2월율은 2021년도에 호우 피해 재복구 셈비로 약 530억 원이 하반기에 규모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대 공기가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384억 원이 이월돼서 전년 대비 1.4%가 증가됐으나 작년도 2020년은 좀 개선돼서 2.7%가 좀 감소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불용률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529원이 불용되어 전년 대비 3% 줄였고 2020년도에는 0.1% 정도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이 2월과 불용액을 줄여야겠다.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단계별로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이열과 불령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시 삭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도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충분하게 맞춰나갈 수 있지 않냐 생각했습니다. 네. 군인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호흡이나 코로나 여파는 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닥친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인님?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을 제고 역시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회가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충북 진천구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운영하며 수시로 사업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리 추경 시 집행이 불가한 사업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며 불용액을 취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천구는 2월액 및 불용액 비율을 2.2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유사단체 평균이 6.27%이고 완주군이 이 7.2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적응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가장 대상이 현재 진천이 1인당 GRDP가 1억 원을 지금 목표하고 우리는 6천만 원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천을 반드시 추월해야만이 우리가 1등 된다, 경제가 된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진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천 이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큽니다, 군수님. 네. 예, 역시 경제 전문가답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동일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불용액 감소 노력을 이어가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학습하고 도입해보자는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원님, 순세계 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본원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 비율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한마디로 한 해 동안 다 못 쓰고 남은 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생길 경우 지방채를 갖거나 다음 회계년도 세입제로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군인이 그렇다면 완주군 순세계 잉여금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2021년도 보니까 1,169억쯤 되고 작년에가 한 206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더라고 작년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해서 좀 이것을 좀 여러 가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해서 저희가 좀 전라북도 전체 그 군의 좀 평균치 6%대로 이하로는 좀 가야겠다. 우리가 좀 높은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최근 3년 완주군 순세계 잉여금은 한 970억이 넘습니다. 네. 예. 정말 엄청난 액수죠. 예,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완주군민 전체에게 지급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군청 앞에 있는 용진의 운국지구를 하나 더 조성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본인님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좀 더 안타까운 게 저희가 부채가 2021년도에 무려 4,331억이나 우리가 부채를 주고 이자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입장인데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작년에 604억 정도 감소가 되고 3,727억이 부채가 됐는데 요 신세계 잉여금과 함께 이건 저희가 집행할 것 집행하고 또 해서 전체를 개선시켜야 할 부분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고 올해는 부채를 어떻든 2천억 한 2년 만에 50%나 낮춰야겠다 생각하면서 신세계 잉여금 이것도 저희가 다른 군의 그 평균치 이하로 먼저 다운부터 올해 시켜야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 네. 답변을 드시면. 방금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순세계 잉여금을 전북군부 평균 6%대까지 낮추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보기엔 목표치는 적절치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니라 완주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국 유사단체 기준을 두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계획대로만 되면은 전국의 평균치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대하고 보나는 그 이하로 하려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무슨 전부 것은 추락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덧붙이자면 완주군 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도 역시 계속 감소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21개 유사단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재정 상태가 불량한데 못 쓰고 남은 돈은 1천억 원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완주군을 재정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규모가 큰 데하고 적은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는 억울은 시로 가야 할 완주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큰 데는 이런 그런 개선을 참고 자료지 그게 가장 재정 건전성을 본다면은 그게 부채가 어떻게 되고 내용이나 이게 중요하지. 예. 이게 자주도나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그마한 우리보다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군호고 우리 자체가 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 모수와 평가 기준은요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군까지 이렇게 묶어서 평가를 하는 문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표기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의원은 1군, 2군, 3군, 4군 내용 중에 완주군이 포함된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집행, 불응액, 잉여 의무 본질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던, 중간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일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주민 혜택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원은 그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집행부가 이교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완주 국민을 대신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천억씩 이런 자금이 이렇게 낭비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월되고 그 활용도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듣는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철저히 계획도 세우고 또 집행에 대해서 그런 효율성을 따진다면 아마 많은 개선이 있으라고 보고요. 제가 본원이 처음 질문했던 지방재정에 관련해서 기억하고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죠? 원칙을 지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님? 당연하죠. 그걸 전제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장시간 본원하고 군수님하고 재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받았고 답변을 좀 하셨고 그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완주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기록에 남고 공부하시면서 알았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준비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든 다짐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재정 문제를 한번 검토할 수 있어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폭우, 폭염 등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 완주군이 전직이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신 군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이 지금도 아시겠지만 이제 9만 7천 명, 남으시다 2만 명 더 많고 심지어 15,000명 많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계획을 그래요. 완주군 공무원들이 100명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봉사한다면 지금 다른 시 남원시나 지금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든 우리 혁신 행정에서 300군 80위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의 군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각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보완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되고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최고 등을 받는 것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아까 같이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개선할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좀 부족을 보완하면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가 돼 있고 예산이 돼 모든 거지만 우리 눈높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높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변화와 혁신과 계획은 반드시 크게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주는 결론적으로 1등 경제국가 그리고 행복시 1위를 만들 수는 없다. 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나 있었던 말씀 몇 가지만 짚고 자리에 들어가서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번에 질문했던 지방 재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에 좀 우선시 두고요. 2월의 구룡액, 그다음에 순세기 임금 부분이 가다하게 하는 것은 완주 구민에게 돌아갈 주민 복지가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서 기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답변하시리라 했었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5년간 반복적인 지적에 불구하고 그간 재정 운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언론적 대응과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세입 오차액을 2천억 원대, 오차율은 40% 이하로 낮춰주시길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963억 원 순세계 잉여금 또한 500억 원대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선언적 노력이 아니라 2월액 최소화를 위해 실제 도입 가능한 현실적 방안도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둘째,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 비용 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사용되는 깜깜이식 예산들에 대해 사부 규모와 시급성, 투입 예산 대비 효과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내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 현 국가적, 지역적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대내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갑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지방교부금 등 세입 재차가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한 거대한 패러다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을 비롯한 지방 소멸론에 맞서야 하는 시기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자리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현재 완주군 재정은 위기입니다.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와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원 역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